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여름이 되면 탈모가 있는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비어있는 이마를 가리기 위해서 앞머리를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고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수치 적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서 더 비어 보일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당신의 주치 시간에 이러한 탈모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고 예방법이나 또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모발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강동 경희대병원 피부과의 심우영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다고들 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시기가 특별히 있나요? 여름철 되니까 많은 분들이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길래. 머리는 항상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 빠집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빠지는 거를 이제 조사한 연구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가을 되면 좀 빠지는 게 많아진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네. 느끼시기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네. 머리가, 많은 분들이 탈모가 되는 분들은 머리가 빠지는 거를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빠진 자리에선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다 머리가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자꾸 이렇게 가늘어지고, 보통 우리가 한 7, 8년을 자라는데 그 자라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때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게 많다. 물론 빠지는 게 많이 증가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것은 되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와는 그렇게 큰 연관이 네. 별로 없다. 네.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땀을 흘리니까 자꾸 달라붙으니까 빈 그렇죠. 공간이 보여서 예. 그러시나 봐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50대 이상 중년분들이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애청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머리숱이 적어지는 것은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건강한 머리가 이제 모발이 건강하신 분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네.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이제 문제고, 또 그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이제 그 보통 탈모증, 남성형 혹은 여성형 탈모증, 남자분들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 여자분들 빠지는데, 이번 머리가 빠지신 분들 보면은 이제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이 자기 머리 뒷부분, 후두부라고 하죠. 목 네. 위에 뒤에 부위가, 머리가 이제 보통 머리가 많이 벗어지신 분들 남아있는 부위에 머리카락하고, 또 위에 부분 두정부라고 하는 머리카락의 그 굵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뒷머리는 아주 뻣뻣한 머리가 있고, 네. 머리가 이제 탈모증이 있으신 분들, 윗머리는 아주 부드러운 아이들 머리처럼, 아주 갓난쟁이 머리처럼 아주 가늘고 얇고.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제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면서 머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남성형 혹은 여성형 탈모증, 많은 분들 이제 남자만 탈모증이 있는 걸로 아시는데, 네.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에서 뭐 한 5%에서 10%로 봅니다. 전체 성인에.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머리가 그렇게,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진행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빠지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느 정도를 우리가 탈모라고 하고 어느 정도부터 사실 치료를 해야 그 하는지. 기준은 네. 사실 이제 말로 표현드리기가 제일 이제 말로 표현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이제 보통 우리가 탈모가 이제 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7, 80개 이상 머리가 빠진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이 그 빠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더라도 네. 머리 가르마를 탔을 때 이제 안에 두피가 뚜렷해 보이기 시작을 한다. 네. 또 뭐 머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얇아진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그 치료를 하는 게 좋고, 네. 또 하나 이제 요새는 상당히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이제 그 이야기들 많이 알고 계신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기 아버지나 또 뭐
할아버지가 누가 머리가 탈모가 심할 때 거의 정상적인 분도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찾아오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전문가 선생님이 보시고 이렇게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가 이제 보고서 치료가 할 때다 하면 그때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이런 탈모가 심한 경우에는 네.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그 요소가 많다라고 예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집안에 이제 뭐 한 분이 탈모가 있으시면 자녀분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또 어머니나 아버지 또 할아버지 뭐 집안에 이제 탈모가 있더라도 또 그렇게 그대로 유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에는 뭐 탈모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심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분은 거의 정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더불어서 7417님께서는 그러면 대를 건너뛰어 탈모가 생긴다는데 맞는 말인지 이렇게 그렇지는 주셨어요. 않습니다. 네. 꼭 그게 뭐 대를 건너뛰는 건 뭐 격세 유전이라고 이제 말들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우리가 그 유전되는 거는 알지만은 그 유전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탈모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그런 자, 이제 건가요? 뭐 탈모증 종류가 이제 뭐 다양한데 우리가 네. 흔히 많은 분들이 생기는 질환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뭐 남성형 탈모증, 보통 일반 분들 대머리라고 하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원형 탈모증이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남성형 탈모증은 이제 여자한테 생기고 우리가 여성형 탈모증이라고 하는데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가 뭐 몸이 아파서 이제 많이 이제 어디 다른 질환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갑상선이 문제가 있거나 네. 또 뭐 빈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도 머리가 이제 많이 탈모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걸 교정해 주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산후 탈모 이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돼서 매일 빠질 머리카락이 좀 줄어듭니다. 네. 근데 출산을 하고 나게 되면은 그 호르몬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동안 좀 덜 빠졌던 머리카락이 한 출산 후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다 많이 빠지게 되죠.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정상적으로 한 3, 4개월 지나면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그 출산과 관련된 그 탈모증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일부 약제를 먹었을 때 약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요새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체중을 감량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체중을 갑자기 뭐 한두 달 사이에 자기 몸무게의 10% 20%를 뭐 몇 프로를 뺀다. 한 10kg 가까이 뺀다. 네. 이러면은 그 탈모가 또 한 2, 3개월 뒤에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우리 몸의 대사 상태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잘 유지가 되면은 그동안 빠졌던 머리는 한 3, 4개월 지나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탈모도 다양하게 있는데 네. 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남성형, 여성형 탈모, 그다음에 원형 탈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 원형 탈모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전체 환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 환자 중에 한 20, 30%가 갑자기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 원형 탈모증도 우리가 지금 생각은 아마도 유전적인 배경이 상당히 관여할 걸로 이제 네. 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전에 의한 것도 있고 스트레스에 의한 것도 있고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지만 자신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건강 상태가 무척 중요하죠. 네. 저도 예전에 머리숱이 참 많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서 미용실 가면 파마해 주는 분이 파마값 더 받아야 된다고 숱이 많아서 그래서 머리숱 좀 없었으면 좀 적었으면 했어요. 네.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고서도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요즘에는 머리숱이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졌어요.
아파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빠지는 머리카락을 네. 빠지는 머리카락은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빠지는 머리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 거의 많은 분들이 90% 이상 다 다시 그 자리에서 한 2, 3개월 지나면 다 나오는데 네. 머리카락이 자꾸 가늘어지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 네.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모증 네. 진행할 때. 네. 네. 지금 1757님. 저는 애들 셋을 낳고 탈모로 고민이에요.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는 것 같은데 얇아질 수도 있나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출산 후에 탈모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한 움큼씩 빠져요, 정말.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 빠지는 건 출산 때문에 머리가 빠져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여성분들 탈모가 진행되는 나이가 대개 이제 성인이 되면서 20대, 30대 이렇게 머리가 진행을 살살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갑자기 많이 빠지니까 그때 머리 빠진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 여자분들 이제 연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뭐 중년 40대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 네.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출산 때 머리가 탈모증이 있긴 하지만은 출산 후에 그 탈모가 된 거는 대개 한 4, 5개월, 6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네. 출산이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유전적인 게 점점 진행을 해서 그때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지 그 출산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출산과는. 네. 자, 그리고 0980님. 선생님, 저는 샴푸나 비누로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뭘로 감으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요즘에 이런 노샴푸족이란 말도 이래서 생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나 봐요. 노푸족이라고도 노푸족. 네, 노푸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노프가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그 제일 좋은 거는 샴푸입니다. 사실 비누가 이제 우리가 세정제로서 쓰는데 그 머리를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개발된 것이 이제 샴푸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어떤 분들이 일부 이제 그런 것이 안 하면은 그 샴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머리가 빠지는 게 이제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거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샴푸를 하는 게 머릿결이 더 훨씬 더 부드럽고 보기 좋고 네. 또 노프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 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샴푸를 사용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샴푸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고 그렇다면 샴푸 사용하고 나서 깨끗하게 헹구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샴푸를 하시고 이제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머리결에 도움이.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제 샴푸 사용한 사람, 안 사용한 사람, 비누 사용한 사람 이렇게 머리를 잘 잘라가지고 뭐 현미경 또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표면이 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네.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샴푸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손상도 덜 가고 뭐 부러지는 것도 덜 하고 또 결도 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탈모 고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계속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겠습니다. 네, 당신의 주치. 오늘은 대한모발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강동 경희대병원 피부과의 심우영 교수와 함께 탈모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20하나님, 흰머리가 많이 생겨서 요즘 종종 뽑는데 뽑아도 되나요? 뽑아도 이제 그 자리에서 머리가 다시 나옵니다. 물론 하얀 머리가 나오지만. 근데 속설에는요, 흰머리 하나 뽑으면 그 다음에 흰머리 2개 난다 이런 그거는 얘기 이제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고. 네. 사실 뭐 염색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하면 그것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자주 하면은 네. 탈모보다는 네. 모 간이 머리카락 그 중간중간에 이제 손상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파마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했다라든지 또 네. 파마를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 머리카락 자체가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또 이제 염색약 때문에 이제 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염색이 이제 뭐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염색을 해서
이제 뭐 머릿결이 안 좋아진다 네. 이런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뭐 헤나 같은 거를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이렇게 큰 기업에서 하시는 그러한 그 제품들을 샴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염색약도 그렇고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안전성 그러니까는 네. 뭐 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 만드는 그 제품들을 사용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4510님. 저는 한방 샴푸를 쓰는데 머리카락이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샴푸가 좋은 샴푸일까요? 하셨어요. 이거 좀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샴푸가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슈퍼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뭐 머리카락이 건조한 비듬이 많은 분들 위한 네. 샴푸 또 뭐 지성인 분들 위한 샴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탈모 방지 샴푸라고 따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탈모 방지 샴푸는 네. 뭐 이제 선전은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방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현혹돼서 이제 뭐 가격이 비싼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그냥 보조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7414님, 저와 남편은 직모인데 우리 딸은 곱슬머리예요. 머리카락 형질은 부모를 안 닮나요? 하셨네요. 네, 물론 이제 직모인데 이제 따님이 자녀분이 그렇게 곱슬머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엄마 아버지 말고 네. 그 위나 다른 분들 중에 그러한 곱슬머리 유전을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안 나타났지만은 자녀분한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까 초반에 탈모는 조기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이제 의사가 이렇게 보고서 이제 네. 진단을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야 하는 시기는 어느 때를 봐야 할까요? 이제 탈모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 예를 들면 이마가 넓어졌다라든지 네. 또 머리가 자꾸 가늘어졌다든지 빠지는 시기가 많아졌다든지 또 이상하게 이제 두피가 보통 안 보여야 됩니다. 네. 두피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병원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피가 보이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치료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모발 이식하는 분들도 요즘에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거는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발 이식은 너무 비싸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이제 일단 뭐 많이 진행을 해서 사실 이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모발 이식이 중요합니다. 네. 모발 이식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심한 탈모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젊으시거나 또 나이가 드셔도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이제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90%는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이라도 이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모발 이식의 이제 문제는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면은 이제 치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모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점점 탈모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발 이식을 한 후에도 같이 약물 치료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모발 이식을 하는 것이 탈모의 치료의 끝이 아니라 탈모 치료의 시작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6812님. 우리 아들이 17살인데 벌써부터 탈모가 진행 중입니다. 탈모약은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탈모 이제 먹는 약, 바르는 약이 있는데 네. 뭐 둘 다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성장에 관계가 없고 네, 관계가 17살 없다고요? 이제 네. 이래도 이제 이것이
정말로 치료가 필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어떤 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뭐 탈모라는 것은 40살 넘어서 시작되는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심한 경우 빠른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먹는 약, 바르는 약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르는 약은 아니지만 이제 흑채라는 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6399님도 오랜 시간 흑채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발 건강에 괜찮은가요?라고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네. 오, 두피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네,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염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있죠. 네.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끝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손쉽게 탈모를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모발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한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깨끗하게 씻고 네. 또 그다음에 탈모가 있다 생각하면은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음식 같은 거 이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음식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금방 이렇게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전통 음식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먹던 뭐 된장, 고추장, 콩 이런 거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 생활 습관을 그렇게 가지면은 우리가 탈모 진행을 조금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탈모에 관한 궁금증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한모발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강동 경희대병원 피부과의 심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금요일이라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주말을 맞이할 기분에 설레어서 그런가요? 지금 8386님. 17년 만에 브라질에서 작은 이모가 한국에 오셨어요. 와우, 오랜만에 오셨네요. 17년 만에. 조카들이랑 제주도에 왔습니다. 유완영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와, 오랜만에 뵙는 이모님과 조카들이랑 제주도에서 멋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야말로 불금과 멋진 주말이 될 것 같네요. 자,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저희가 김세환의 토요일 밤에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